엄마, 아빠는 저를 낳기만 했지만 엄마는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제게는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8세 주부 은숙 씨가 보내온 사연인데요. 이 한 문장을 들었을 때 저희 제작진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가족에게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졌을 때 일어난 놀라운 반전들.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30년 전 1994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28세였던 은숙 씨는 결혼한 지 3년째, 아직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하고 소박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죠. 은숙 씨의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은숙 씨는 집에서 부업으로 옷수선 일을 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행복한 부부였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이가 없다는 게 정말 큰 스트레스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눈치를 주시곤 했거든요.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언제 좋은 소식 있을 거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 어느 날 옆집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옆집에 살던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29세, 아내는 27세였어요. 5살 된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죠. 그 부부가 지방에 있는 아내의 친정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고속도로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정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두 분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어제까지도 계단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눴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남겨진 건 당시 5살이었던 아들 태민이 뿐이었습니다. 태민이는 그날 밤 할머니 댁에 맡겨져 있었어요. 부모님이 친정에 다녀오는 동안 외할머니 댁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던 거죠. 만약 그날 밤 태민이도 함께 차에 타고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태민이의 친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외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혼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친척이라고는 먼 지방의 고모 한 분뿐이었는데 그분도 자녀 셋을 키우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태민이까지 돌볼 여력이 없다고 했어요. 은숙 씨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는데 하루 종일 엄마, 아빠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5살 아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어디 갔다가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이 아이를 돌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태민이의 거취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동보호소에 연락을 해봤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그 사이 태민이는 외할머니 댁에 임시로 머물고 있었는데 외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숙 씨가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며칠만 돌봐주자는 생각이었어요. 아동보호소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만요. 그런데 태민이를 우리 집에 데려와서 보니 이 아이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더라고요. 태민이는 처음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마다 울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은숙 씨는 태민이를 달래면서 밤을 새우기 일쑤였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울까.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낯선 집에 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아이를 좋아하던 성격이었는데 태민이의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퇴근하면 제일 먼저 태민이를 찾았고 조용히 울고 있으면 옆에 앉아서 함께 있어줬습니다. 남편이 태민이한테 정말 다정했어요. 말수가 적은 성격인데 태민이한테만큼은 계속 말을 걸어주고 함께 놀아주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도 정말 고마웠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태민이는 워낙 착하고 예쁜 아이였거든요. 울음도 많이 울지 않았고 밥도 잘 먹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은숙 씨를 조금씩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이모라고 불렀죠. 그런데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를 보고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차올랐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숙 씨 부부도 태민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태민이가 온 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집에 오면 태민이가 반겨주니까 하루 종일 힘들었던 일도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이가 없어서 느꼈던 공허함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태민이를 돌보면서 진짜 엄마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말마다 태민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가서 놀아주었고 장난감을 사주고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정말 친아들처럼 아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은숙 씨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가 태민이를 키우면 안 될까? 무슨 말이야? 이 아이 없는 우리 집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어. 그리고 태민이도 우리한테 많이 익숙해진 것 같고 정식으로 입양하면 어떨까? 은숙 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태민이한테 정말 좋은 일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결국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태민이 없는 삶은 이미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지만 사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동의했죠. 그래, 우리가 태민이를 키우자. 이 아이한테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주자고요. 법적 절차를 거쳐 태민이는 정식으로 은숙 씨 부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 시작되었어요. 태민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적응력이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도 금세 적응했고 은숙 씨 부부를 진짜 부모처럼 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격이 정말 착했어요. 태민이는 정말 순한 아이였어요. 때를 부리거나 말썽을 피운 적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를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때로는 마음이 아플 정도였죠. 유치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들이 태민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친구들과도 잘 지냈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유치원 학부모 상담 때마다 선생님이 태민이를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아이는 처음 봤다.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르다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태민이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성적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태민이에게서 특별한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특히 부모님에 대한 배려심이 남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한테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르잖아요. 그런데 태민이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엄마, 이거 비싸죠? 안 사셔도 돼요. 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태민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시작한 거예요. 은숙 씨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중학생이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다니 공부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태민아, 넌 공부만 하면 돼. 용돈은 엄마 아빠가 줄 테니까 신문 배달 같은 건 하지 마. 하지만 태민이의 대답에 은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중학생이에요. 엄마 아빠가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아요. 저도 제 용돈 정도는 벌어서 써야 하지 않을까요? 공부에는 지장 없게 할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때 정말 이 아이가 겨우 중학교 1학년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기특하고 고마웠어요. 동시에 마음이 아팠죠. 이 아이가 자기 또래보다 훨씬 어른스럽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은숙 씨는 태민이의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약속을 받았어요. 태민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신문 배달을 하고 7시에 집에 돌아와서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어요. 그럼에도 성적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태민이가 신문 배달을 하면서 더 성실해진 것 같았어요. 시간 관리도 잘하고 공부도 더 집중해서 하더라고요. 정말 대견했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성적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고3이 되어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모두 태민이를 칭찬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태민이 같은 학생은 정말 드물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보인다고요. 대학 입시에서도 태민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좋은 대학에 진학한 거예요.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태민이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엄마, 아빠, 장학금 받아서 등록금 부담 안 드려도 돼요. 였어요. 그때 또 눈물이 났죠. 대학 생활도 모범적이었습니다. 학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면서도 틈틈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었어요. 방학 때는 더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투자해서 다음 학기 생활비를 모았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방학 때 놀러 다니고 부모한테 용돈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태민이는 오히려 방학 때 더 바쁘게 일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부담 드리기 싫어서요. 라고 하면서요. 은숙 씨는 가끔 태민이가 너무 어른스러워서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또래 친구들처럼 철없이 굴어도 되는데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거든요. 한 번은 태민아, 넌 때로는 철없게 굴어도 돼. 엄마한테 투정도 부리고 사달라는 것도 있으면 말하고. 라고 했는데
태민이가 웃으면서 엄마, 전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한 태민이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부터 은숙 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첫 월급날 태민이가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를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갚겠습니다. 그리고 90도로 절을 했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게 무슨 갚을 은혜야. 너는 우리 아들인데.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건 당연한 건데. 무슨 은혜야. 라고 했는데도 태민이는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엄마, 저한테는 정말 큰 은혜예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어요. 앞으로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태민이는 회사 생활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동료들과도 잘 지냈고 상사들에게도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3년 후에는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때 태민이가 은숙 씨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엄마,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해 주신 만큼 저도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태민이의 아내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은숙 씨를 진짜 시어머니처럼 따랐고 명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정말 착했어요. 태민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태민이는 변함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고 명절 때는 항상 제일 먼저 와서 차례를 지냈어요. 그리고 2년 후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손자를 처음 봤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태민이가 엄마 할머니가 되셨어요 라고 하면서 아이를 안겨줄 때 가슴이 벅차올랐죠. 태민이는 손자에게도 은숙 씨를 할머니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할머니 집에 데려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손자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태민이의 진짜 부모님께 제가 이 모든 기쁨과 행복을 다 받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민이는 이제 35세가 되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었어요.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여전히 효자였습니다. 은숙 씨는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런 평화로운 일상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년 전 갑작스럽게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남편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남편이 가슴을 움켜잡으면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는데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서 119에 신고했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했지만 이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럴 수가 없다고 아직 6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태민이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보지 못한 것을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태민이가 아버지 앞에서 엉엉 울더라고요. 아빠, 미안해요. 마지막에 곁에 있어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라고 하면서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더 아팠어요. 남편의 장례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태민이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까지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특히 태민이는 장례 기간 내내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평소에 과묵한 성격이었는데 그때만큼은 감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태민이가 아빠가 저를 정말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은숙 씨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동반자를 잃은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에 집에 와도 여보, 나 왔어. 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공허했어요. 태민이는 어머니가 혼자 지내는 것을 많이 걱정했습니다. 회사 일이 끝나면 거의 매일 들러서 안부를 물었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와서 시간을 보냈어요. 태민이가 정말 자주 와줬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심심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라고 하면서 정말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그렇게 1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태민이와 손자들 덕분에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6개월 전 은숙 씨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은숙 씨는 혼자서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각종 서류들, 보험금 관련 업무, 그리고 남편의 유품 정리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평소에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서류들을 찾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고 있었죠. 어느 날 남편의 책상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중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보험증서나 통장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니 봉투 안에는 예상과 전혀 다른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서 보는 순간 은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전혀 모르는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거든요. 남편이 결혼 전에 어떤 여자와 사귀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까지 간직하고 있었다는 게 조금 이상했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한 모습의 사진도 있었고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는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편지를 읽을 때였습니다. 편지는 남편이 은숙 씨에게 쓴 것이었는데 날짜를 보니 태민이를 입양한 직후인 30년 전에 쓴 것이었어요. 봉투에 넣어둔 채로 30년 동안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한 은숙 씨.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 태민이는 내 아들이야. 결혼 전에 만났던 수진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지. 수진이와 나는 대학교 4학년 때 만났어. 정말 사랑했고 결혼까지 생각했었지.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수진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때 나는 정말 겁쟁이였어. 아직 취업도 안 됐는데 아이까지 생기면 어떻게 하나?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만 들었거든. 그래서 수진이한테 결혼을 미루자고 했어.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때 결혼하자고. 하지만 수진이는 지금 당장 결혼해야 한다고 했지. 우리는 그 문제로 많이 싸웠어. 그리고 결국 나는 수진이를 떠났어. 정말 비겁하게. 그 후 나는 너를 만났고 사랑에 빠졌어. 너와 결혼하면서 수진이와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을 지우려고 노력했지.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그 아이는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수진이는 잘 키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그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어. 수진이가 우리 옆집에 살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 나서야 알게 됐어. 장례식장에 갔을 때 관 옆에 앉아 있던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 내가 버린 아이, 내가 책임지지 못한 아이가 거기 있었거든. 그때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내가 그때 도망치지 않았다면, 수진이와 결혼했다면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나는 이미 너와 결혼했고 그 아이는 고아가 되었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여보가 그 아이를 받아들여 준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구해준 거지. 여보, 정말 정말 고마워. 내가 지키지 못한 아들을 내가 대신 키워주고 있으니까. 태민이가 클 때까지는 이 비밀을 말할 수 없어. 이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여보가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걸 털어놓을 거야. 그때가 되면 여보가 날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내가 30년 동안 이런 거짓말을 하고 살았다는 걸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편지를 다 읽은 은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30년 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그리고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태민이가 사실은 남편의 친아들이었다는 진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편지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남편의 필체였고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은숙 씨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어요. 30년 동안 저는 남편의 숨겨진 아들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매일 자신의 친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지냈던 거죠. 그리고 태민이,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태민이가 사실은 남편의 비밀이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이 30년간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아이가 사실은 남편의 친아들이었다는 진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너무 슬펐어요. 제 인생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나 싶어서. 그동안 제가 태민이에게 쏟았던 사랑은 뭐였을까? 제가 받았던 그 아이의 효심은 진짜였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한테 화도 내고 싶고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이미 세상에 없으니까 그럴 수도 없더라고요. 그게 더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며칠 동안 은숙 씨는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고 밥맛도 없었어요. 태민이가 안부 전화를 해도 평상시처럼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라고 태민이가 물어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말해야 하는 건가, 말하지 않는 게 나은 건가.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더 큰 고민은 태민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우리 모자 사이의 사랑. 그 모든 추억들,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혈연이 아니었다고 해서 그 사랑이 가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그냥 남편을 대신해서 남의 아이 키워준 바보였던 건가요? 태민이가 저에게 보여준 효심도 사실은 죄송한 마음 때문이었던 건가요? 일주일을 이런 혼란 속에서 보낸 은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태민이를 불러서 모든 걸 털어놓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갖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태민이한테 진실을 말하고 그 아이의 반응을 보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고 생각했어요. 주말 태민이가 평소처럼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안부를 물으러 왔습니다. 은숙 씨는 손자들과 며느리를 놀이방에 보내고 태민이에게 따로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태민아, 엄마가 너한테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잘 들어줄 수 있겠니? 태민이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한 듯 했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은숙 씨는 남편의 편지를 꺼내들면서 말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 유품 정리하시면서 뭔가 찾으셨어요? 그 순간 은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도 이미 알고 있구나. 태민아, 너 혹시 네. 엄마 저도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은숙 씨가 일주일 전에 알게 된 이 충격적인 비밀을 태민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알았니? 태민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요. 대학 진학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제 출생 신고서를 보게 됐는데 아버지 란에 아빠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어요. 입양 과정에서 서류상 오류가 있었나 보다 하고요. 그런데 다른 서류들을 더 찾아보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태민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무려 17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그럼 너는 17년 동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는 거니? 태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맞아요. 17년 동안 모른 척 했어요. 왜 그랬니? 왜 말하지 않았어? 태민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전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무서웠어요. 만약 엄마가 진실을 알게 되면 저를 다르게 보실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다르게 본다는 게 무슨 뜻이니? 엄마가 저를 남의 아이라고 생각하실까 봐요. 지금까지 주신 사랑을 후회하실까 봐요. 그리고 저한테서 멀어지실까 봐요. 그리고 태민이는 처음에 들려드렸던 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저를 낳기만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어요. 제게는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혈연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엄마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엄마가 주신 사랑, 가르쳐 주신 것들,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그게 진짜 모정이고 모자간의 사랑 아닌가요? 태민이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진실을 알고 나서 한동안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저에게 쏟아주시는 엄마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어서요. 아빠의 친아들인 제가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엄마의 사랑은 조건이 없었다는 거요. 제가 누구의 아들이든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든 엄마는 그냥 저를 사랑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더욱 감사했어요. 엄마에게 더 잘해드리고 싶었고 더 효도하고 싶었어요. 혈연이 아닌 저를 친아들보다 더 사랑해 주신 엄마께 그 은혜를 평생 갚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빠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 진실을 숨기셨을까? 왜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실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도 저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다는 걸 알았거든요. 비록 비밀을 숨기셨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다는 걸요. 아빠는 아마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셨을 거예요.
젊은 시절의 실수로 생긴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 그런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더 사랑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섞여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자신이 품었던 사랑, 태민이에게 받았던 효심,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게 진짜였다는 걸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혈연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걸. 함께 흘린 눈물,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를 위해 기도했던 마음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이 혈연보다 더 깊고 진하다는 걸 깨달았죠. 은숙 씨는 태민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30년 전 5살 아이를 처음 안아줬던 그때처럼 따뜻하고 진심 어린 포옹이었어요. 태민아, 너는 엄마의 진짜 아들이야. 어떤 비밀이 있어도, 어떤 출생의 진실이 있어도, 너는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야. 앞으로도 계속. 그리고 아빠에 대해서도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요. 비록 비밀을 숨겼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선물해 준 거잖아요. 태민이도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런 저를 받아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앞으로도 평생 엄마의 아들로 살게 해주셔서. 그날 이후 은숙 씨와 태민이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끈끈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비밀이 없어졌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진실을 알고 나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태민이가 17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무게감을 이제는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거든요. 태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년 동안 혼자 간직하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태민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야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17년 동안 혹시나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엄마를 사랑할 수 있어요. 현재 은숙 씨와 태민이는 이전보다 더 솔직하고 진솔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비밀이 밝혀진 후 오히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 깊어졌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달았어요. 혈연이라는 건 우연이지만 사랑은 선택이잖아요. 30년간 서로를 선택하며 쌓아온 이 사랑이, 이게 진짜 가족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태민이도 이제는 더 편안하게 저를 대해요. 17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부담감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오히려 전보다 더 자주 찾아오고 더 많이 웃어요. 손자들에게도 할머니는 여전히 할머니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손자들은 아직 어려서 이런 복잡한 사정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할머니는 할머니고 아빠는 아빠고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은숙 씨는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라디오에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저처럼 혈연이 아닌 가족을 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는 걸,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입양 가족이든 재혼 가족이든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비밀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실을 말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진실 앞에서도 변하지 않거든요. 태민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엄마는 너를 낳지는 않았지만 평생 너의 엄마야. 사랑해.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아빠도 우리를 지켜보면서 이제야 마음이 편하실 거야. 30년간 짊어지고 계셨던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으셨을 테니까.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이라는 끈은 끊을 수 없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끈은 혈연보다 더 강할 수도 있다는 걸 은숙 씨와 태민 씨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30년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쌓아온 그 모든 시간들이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진실을 숨기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어떤 진실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은숙 씨의 남편은 30년간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와 그로 인한 책임을 회피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부담감, 그 모든 걸 안고 살아왔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태민이가 훌륭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름의 행복도 느꼈을 겁니다. 자신이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아들이 좋은 어머니를 만나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는 모습을,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을 거예요. 태민이 역시 17년간 혼자만 알고 있던 비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어머니를 사랑하면 할수록, 효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 한구석의 죄책감은 더 커졌을 테니까요. 내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진정한 사랑 앞에서 혈연의 비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주변의 많은 가족들이 떠오릅니다. 입양가족, 재혼가족, 한부모 가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죠. 혈연으로만 이어진 가족이 아니더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은숙 씨와 태민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비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결국 진정한 관계에서는 서로 솔직해질 때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은숙 씨의 남편이 만약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언젠가는 용기를 내서 진실을 털어놓았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비밀로 간직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가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비록 완벽하지 않은 방식이었지만 그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아내와 아들을 사랑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태민이의 마음입니다. 17년간 혼자 간직했던 비밀,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면서도 어머니를 더욱 사랑하고 효도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효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반발심이나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태민이는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는 은숙 씨가 30년간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었을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가 그만큼 깊은 사랑을 되돌려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은숙 씨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30년 만에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으셨을까요? 또 만약 여러분이 태민이의 상황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17년간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간직하면서도 변함없이 사랑과 효도를 할 수 있으셨을까요? 쉽지 않은 상황들이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걸 이겨낸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혈연이 가족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 함께 보낸 시간과 나눈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요즘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핵가족만이 가족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도 생겨나고 있고요. 이런 시점에서 은숙 씨와 태민 씨의 이야기는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또한 이 이야기는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은숙 씨는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지만 결국 그를 용서했습니다. 태민이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과거를 이해하고 용서했고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실수나 잘못이 사랑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숙 씨의 남편도 젊은 시절 책임을 회피했다는 실수를 했지만 그 후 30년간은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비밀을 숨겼다는 잘못은 있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던 거죠.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30년간 쌓아온 사랑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은숙 씨와 태민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편지에 따르면 이전보다 더 가깝고 솔직한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숨길 비밀이 없어졌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자 관계가 되었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칫하면 가족이 흩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오히려 더 단단하고 깊은 유대감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손자들도 여전히 할머니를 사랑하고 할머니도 손자들을 더없이 아끼고 있습니다. 혈연의 비밀 따위는 그들의 사랑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시련이나 비밀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말이죠. 은숙 씨, 태민 씨, 그리고 가족 모두가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도 이제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고 계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가족에 대한 여러분만의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내일 밤에도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